런던을 대표하는 몇 개 팀들이 있습니다. 아스날, 첼시, 토트넘. 각자의 자리에서 야 2위가 낫다. 우울함을 다 맛보지 않을까. 준우승도 우승입니다. 네. 라고 피터 형이 얘기했습니다. 네. 자, 꿈같은 취향 전람회 춘몽과 함께하는 히든풋볼 프리미어리그 스타트를 할 텐데요. 지금 그 댓글이 하나 달린 게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풋볼 춘몽과 함께하는 아스날의 일장 춘몽. 일장춘몽이 이게 사전 그 뭐야 뭐 어떤 의미 정확히 어떤 일장춘 의미죠? 뭐 하루의 어떤 꿈? 하루의 꿈. 한순간의 꿈이죠. 이거는 예. 그렇죠. 한순간의 꿈이라고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직 꿈 안 깼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꿈을 깨야지. 아니 계속 꿈에 있어야 돼. 우승에 대한 꿈. 그렇지. 오케이, 거기서 오케이, 꿈에서 오케이. 깨면 안 되는 거니까. 오케이, 완전히 오케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아직은 깨지 않았다. 춘몽과 함께. 네, 춘몽과 함께.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노춘몽 많은 제품들을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그 중에서 굉장히 또 사랑해주신 제품이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아마 그래도 집이나 뭐 이런 거보다 외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내 공간이 차잖아요. 그치. 친구나 동료나 가족이나 뭐 여자친구나 아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탈 수 있는데 차 냄새에 딱 들어갔을 때 좋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냄새에 취약한 게 차 아닌데 그럴 때 춘몽 차량용 방향제를 쓰시면 좋습니다. 요거 이스타TV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가로 재구성을 했는데요. 단독 구성 플러스 37%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홀더 범프 1개에다가 리필 3개, 요거 3개가 들어가 있고 이게 비즈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송풍구에서 바람이 빠져나올 때 그 비즈로 훑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치. 비즈 양이 많아야 냄새가 많이 풍성해지죠. 풍성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늘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베이, 그다음에 어벤투스, 휘기에, 그다음에 우드 세이지 앤 씨솔트 이렇게 4가지 향이고 만약에 이전에 쓰시던 케이스가 있으면 그대로 끼셔도 되는데 뭐 딥티크나 조말론 케이스 없으시다고 하면 요거 네.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거 예쁘고 편안해. 그렇죠.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들 꽂는 게 어려워서 여성분들 중에 이거 못 꽂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자석으로 돼 있고 편해. 다 자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꽂아 놓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더 있는 구성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요 염소 가죽이고 유해 물질이나 함량 제한 물질 모두 다 체크한 다음에 제로로 만든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차에서 좋은 향기 이성한테 어필하고 싶다. 춘몽 선택하시면 됩니다. 형철이가 네. 지난주에 그 저랑 촬영했을 때 형철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머지사이드 더비 중계 중에 얘기를 하더군요. 아, 네. 해설 그 데뷔 10주년 아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그 영철이가 대단한 건 뭐 저도 주원이 형도 방송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너 만 30 아니죠? 30인가 이제? 30 됐죠. 30 됐죠. 네. 그러면 20살 때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와, 네. 뭐 진짜 그건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죠. 해설계 남이냐 말이야.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감사합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그럼. 네. 이게 뭐 한 번 들어가서 쭉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해설 몇 번 하다가 쓰러져 간 분들도 많고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는 분도 많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뭐 우리도 형철이 덕택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아유, 네. 저는 제가 많이 보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그 오프닝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 기분 좋아하다가 슬롯 종신 얘기하니까 개정색했다고. 깜짝 놀랐네요. 함정이 항상 네네네네. 어디든 항상 어딘가에 함정이 그래서 있을 막 앞에 수 그걸 있다는 쳐다보는데 거를. 이렇게 뭐 있나 네. 이렇게 하고 어떤- 이렇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형철이 해설을 오래 할 것 같아. 한 30년 할 것 같아. 저요? 만약에 형철이가 이 일이 천직이다 생각해서 계속 한다면 왜 형이 그런 얘기를 할 만하냐면 제가 밥버거 형, 그 다음에 문성이 형, 지연이 형, 한의원님 이런 분들 본 게 그분들 제 나이 때예요. 10년 근데 그 전부터 하고 계셨잖아. 그분들 정말 오래됐죠. 정말 오래된 네. 솔직히 말해서 그 고인물 썩은 물 석유라고 치면 석유 쪽이에요. 네. 근데 뭐 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제는 이제 나이가 제법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형철이랑 나이 차이가 20년씩이나. 그렇잖아. 영정이랑 20년 차이 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오래 할 수 있죠. 아유 뭐 근데 그게 그냥 자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해야 되는 거라서 항상 잘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이 주말 사이에 네. 내가 좀 잘했다라는 느낌. 그럼. 이렇게 축하받을 때마다 많이 느껴가지고 좀 네. 진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철이도 10주년을 축하를 하면서 같은 새끼들 얘기는 좀 뒤로 빼고 네. 다른 경기들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으로 다룰 4경기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리즈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했습니다. 리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잔류의 가능성이 90% 이상 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사실 리즈는 물론 순위권 자체가 계속 아래에 있긴 했었어요. 계속 네. 뭐 이 18위까지 내려가진 않았더라도 15위 정도에서 이 아래 팀들과 격차가 매우 벌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강등권 경쟁에 있었던 건 맞는데 그냥 제 체감상 리즈는 이 팀들 중에 가장 쉽게 안 지는 팀이었거든요.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리즈가 불안해 보이진 않았었어요, 사실. 그 주말 FA컵 첼시랑 리즈랑 합니다. 첼시가 지금 3경기가 4경기에서 무득점이거든요. 리즈는 잡을 수 있나요? 나 지겠죠. 네. 진심으로 저는 지난 경기를 보고 깨달았어요. 첼맨. 네. 얘네들은 뭐 젊은 팀, 뭐 미래를 내다보는 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내후년은. 근데 제가 이제 몰입해서 응원하면서 이제 특히나 또 맨유 경기 옆에 당군이 있으니까. 네. 뭐 이따가 또 얘기도 하겠지만 몰입해서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다. 네. 진짜 나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야. 네,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 없는 놈. 네. 그 윤문식 선생님이에요. 정말로 왜 지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팀 얘기할 때 네. 기세가 좋을 때는 막 올라가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그렇지. 기세가 안 좋을 때는 또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가죠.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서 애들이 기가 죽었다는 게 아니야. 또 애들이 또 첼시고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꺼들어건 존나게 돼. 네, 그러니까 더 꼴보기 싫은 거야. 차라리 존나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길을 못 살려가지고 아니야 좀 열심히 해. 더 할 수 있어. 도전해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응원의 느낌도 잘 안 든다. 아니, 그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이 새끼들은 왜 안 뛰지? 기본적으로 왜 안 뛰지가 눈에 보이는 순간 이 팀은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죠? 존나 열심히 뛰는데 팬들도 알아요. 야 우리 팀 애들한테 뭐라 못하겠다. 맨날 지는데도. 그래. 그런 경우 되게 있어. 열심히는 해. 다 녹아나 막 몸이.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뭐 뒤에 그 얘기는 조금 더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리즈는 잔류에 성공을 하는 느낌으로 연승을 했고요. 공식전 12경기 2패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리즈 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 공식전 6경기 무패인데 예. 3승 3무거든요. 이 팀은 지금 FA컵 4강에 괜히 오른 게 아니고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쉽게 지는 팀이 아니다. 예, 저도 이거 왠지 첼시보다는 리즈가 많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기가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노팅엄 대 버니의 맞대결이었는데 모건 깁스 화이트가 해트트릭을 때리면서 4대1 대승. 이러면 노팅엄도 많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노팅엄의 좀 고비라고 우리가 좀 전망을 했던 게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는 것 때문에. 근데 또 이번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 보셨겠지만 유로파가 PL 대전이 한쪽에 나왔습니다. 빌라랑 노팅엄이야. 이게 그쵸. 쪼개지면은 또 프리미어리그가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노팅엄 빌라 그리고 브라가 대 프라이부르크 예. 이렇게 준결승 대진이 완성돼 있는데 그 리그가 급하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때 멤버 변화 막 로테이션도 페레이라 감독이 주기도 줬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유로파에서 실속을 챙기면서도 리그에서도 승점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네. 특히 이번 번리전은 선제 실점을 내줘서 이거 좀 불안한데 싶었는데 결국은 후반에 4골을 넣고 뒤집으면서 4대1의 승리를 거뒀고요. 노팅엄도 지금 최근의 기록을 보면 공식전 기준으로 7경기 무패입니다. 이게 잘 그 강등에서 벗어나는 팀이죠.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강등 로이드는 이거야. 이거예요. 리즈랑 노팅엄이 딱 그 지표가 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를 안 치렀지만 웨스트햄도 지표가 되게 좋아요. 웨스트햄도 지금 보면은 공식전 최근 6경기 1패예요. 그래. 10경기 이거라니까. 11경기 1패 2패네요. 11경기 2패입니다. 11경기. 세 팀 다 아스날보다 낫다. 네. 요즘 야 아스날보다 낫다니까. 아스날 지금 1인데 최근 5경기 4패야.
아 최근만 그렇지 그 전에 많이 승점 쌓아놨잖아요. 네. 다 까쳐 먹었어요. 네. 도시락이냐? 까쳐 먹자. 하여튼 반대로 얘기해야지. 승점을 미리 까쳐 먹은 거지. 그런가? 그렇죠. 점심 시간 전에 도시락을 미리 점심시간에 먹는 거죠. 먹을 게 다 쳐먹어야 없어. 되는데 미리 다 땡겨 쳐먹어가지고. 점심에 먹을 게 없어. 1교시 중에 먹어버린 거죠. 네. 여튼 노팅엄도 굉장히 좋고요. 음. 빌라가 극장승을 거뒀습니다. 이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2분 만에 2골을 먹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썬더랜드한테 당하는구나. 이러면 리버풀은 웃고 맨유도 웃고 이런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버저비터를 터뜨리면서 네. 4대3 빌라가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첼시 출신의 타미 에이브라임이 네. 그 93분에 극장골을 터트린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빌라도 지금 유로파도 준결승에 올랐고 리그도 58점이라서 사실상 빌라도 지금 챔피언스리그는 거의 확정이라고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남은 경기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느낌은 그냥 순위적으로 봤을 때 첼시가 못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에요. 리버풀까지 5계단이 거의 유력해졌죠. 왜냐면 여기 갭이 계속 벌어져. 좁혀지는 게 아니라. 55점 대 48점이라서 네. 리버풀이 55, 첼시가 48이고 남은 리그 경기 수는 이제 5경기. 네, 5경기 남았죠.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우울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첼시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런던을 대표하는 몇 개 팀들이 있습니다. 성적으로나 구단 규모로나 좀 불안합니다. 아스날, 첼시, 토트넘 각자의 자리에서 야, 2위가 낫다. 우울함을 다 맛보지 않을까.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야, 그 중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2위가 낫다. 야, 잔류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는 거랑 챔스티켓 못 달까봐 전전긍긍하는 거보다는 2위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준우승도 지금. 우승입니다. 네. 라고 피터 형이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욕하실 거면 저 말고 1번 아스날, 2번 피터 형을 욕해주세요.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쿼드러플이라는 단어는 피터님이 말씀하신 피터 형이 했어. 그건 맞으니까. 맞아요. 그건 맞으니까. 근데 예. 피터 형 쿼드러플 아직 살아있어요. 아스날 리그 우승, 아스날 챔스 우승, 토트넘 강등, 잉글랜드 월드컵 우승. 자, 거기서 그거 얘기할 때 피터 형 눈 봤지 진짜. 저 광기. 진짜 눈이 돌았어. 내가 축구 얘기할 때 알베 형도 그 눈이 아니야. 도는 사람 2명 있거든요. 피터 형이랑 파비앙. 파비 형도 눈이 약간 이상해. 무서우시던데. 이게 나는 그 형들이랑 파비앙 이렇게 보면서 느꼈어요. 아 나는 진짜 그 저 현지에 히읗도 못 갖다 댄다. 와.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피터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모든 걸 이루지 못해도 평생 동안 이 쿼드러플은 피터에게 살아있다. 왜죠? 저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챙겨 먹거든요. 그것이 쿼드러플입니다. 나에게 쿼드러플은 이거다. 자 아스날 가자 막 하면서 이거 거위 항상 거위를 거위라고 그러거든요. 거위 쿼드러플 맞아요. 자 어쨌든 빌라 승점 3점을 땄고 그 다음 뉴캐슬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이거 진짜 하우 감독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나요? 아 모르겠어요. 네, 너무 안 좋아요 네. 지금. 분위기를 빨리 좀 끌어올려야 될 텐데 지금 유럽 대항전은 뉴캐슬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본머스는 이라울라 감독의 이제 마지막 시즌이 발표가 됐는데 요즘 기세를 보면은 진짜 이 이라울라 감독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저 이라울라 감독한테 조금 서운한 게 있습니다. 아스날 잡고 바로 발표하더라고요. 아 그쵸. 네, 자기 이제 떠난다고. 일부러 뭐 기다렸나요? 그 같이 바스크 사람인데 이라울라랑 그 아르테타랑 좀 도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경쟁심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아 소시에다드랑 저기 클루브니까 오히려 더. 네. 아니 딱 한 다음에 아스널 딱 잡더니만 저 이번 시즌 끝. 굉장히 좀 서운한 스타일입니다. 네. 여하간 네. 다른 경기들은 이래서 지금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요것만 체크해 볼게요. 첼시와 토트넘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물론 그 경기들의 이 리뷰에 들어가면 아스날이 지금 위기에 빠진 거랑 별개로 요것만 봤을 때는 만약에 내일 새벽에 웨스트햄이 수정궁을 잡아요. 이러면 토트넘은
그러면 한 경기를 이겨도 일단 경쟁팀들이 패하고 토트넘이 한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순위가 바뀌질 않죠. 네. 자, 만약 일단 노팅엄은 36점이 확보가 됐고 웨스트햄이 승리하면 35점이 되고요. 토트넘이 31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두 경기를 이기면서 상대가 두 경기를 드랍하는 미끄러지길 바라야 돼요. 그렇죠.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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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지난 경기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네. 뭐 셀러브레이션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위기에서 그 셀레브레이션이라니. 네.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 펼쳐진 맨체스터 시티 대 아스날의 맞대결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졌어요. 네. 그리고 젖잘싸. 저 젖잘싸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제가 뭐 아스날 어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아니 계속 그러더라고 나보고 어제 그 후토크 얘기하는데 저 쿨찜 새끼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보소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얘기를 한 게 이게 본머스전이나 이런 거는 진짜 화가 나요. 근데 오늘 새벽 경기는 제가 단언컨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26년 와서 제일 잘한 경기입니다. 진짜야. 이렇게 한 경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맨시티에게 지긴 했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기세가 밀리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라는 것은 승리다라는 건 아니지만 승점 1점이라도 딸 수 있지 않을까 어렵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번쯤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는 계속 형성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맨시티가 더 잘해서 이긴 것도 맞고 근데 뭐 골대 맞힌 거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어제 아스날 팬들이 굉장히 좌절스러웠던 거랑 별개로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오늘 새벽이 26년 들어와서 졌지만 그나마 볼만한 경기였다. 그거는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너무 아쉬운 물론 당연히 비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골대를 맞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제외하면 뭐 진 거를 어떻게 해. 오히려 그 전에 드롭한 것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빡치는 거지. 오늘 새벽 거는 저는 나름 분전했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남은 경기 그냥 최대한 이기면서 버티고 마지막까지 기도 메타로 가는 거 그거 말고는 없었고 그리고 놀라웠던 선수 내전근 부상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로드리 역시 발롱 미드필더다. 아 진짜 잘하더라. 네, 와. 미친 선수 맞고 로드리를 최단 테러 간 거 누굽니까? 예? 최단기 퇴물이라고 로드리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예요? 첼루키요. 그랬다가 사과했죠. 난 솔직히 내가 한 줄 알았어. 내가 어디서 했나? 와, 진짜. 그래서 누구예요? 얘기 안 해. 추면 난가에서 놀라. 누구예요? 이래 내가. 진짜 죄송한데 네. 저도 주원 형이 하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형이 당황해하시길래 네. 야 진짜 역시 연기 진짜 표정 잘하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심지어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뭐였냐면 어떤 분들이 케빈 데브라이너가 빠지는 것보다 더 공백이 큰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다. 라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솔직히 진짜 공백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빈 데브라이너보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워낙 다방면으로 땜빵을 많이 하고 정말 보일 때 안 보일 때 모두 다 패배 축구를 쓸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공백이 클 거예요. 당연히. 그냥 베르나르도 실바의 장점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4, 5년 전에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좀 감동을 먹으면서 이 선수가 참 대단한 선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팬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60분, 70분 때까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잘 발휘하는 선수는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근데 갑자기 80분, 90분 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경기가 길어졌을 때 추가 시간 10분 아니면 연장까지 그 레벨을 물론 전반전과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레벨을 끝까지 쥐고 뛰는 선수는 저는 제가 기억나는 선수 중 베르나르도 실바가 유일합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로드리가 빠진 가운데 그 공백을 메꿔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수비하는 장면 보세요. 그것은 실력이 아닌 집중력이거든요. 그래. 집중력과 긍지, 집념, 투혼,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력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그런 모습이 네.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축구 선수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게 로드리랑 베르나르도 실바 얘기했고 두 명을 더 얘기하고 싶은데 또 하나는 오라일리. 네. 네. 진짜 190이 넘는 피지컬에 미드필더 출신의 사이드백인데 이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꽤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 나이대 선수가. 사실 맨시티도 되게 긴 시간 동안 왼쪽 풀백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죠. 뭐 10년의 어떤 개념으로 그 시간 기간으로 보면은 뭐 파비안 데이프부터 해서 진첸코도 맨시티에 있었던 기간이 있었고 맨디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이제 왼쪽 풀백들이 오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정말 퀄리티가 뛰어난 풀백이 드디어 나왔어요. 오라일리. 육성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오라일리가 중원과 풀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신체적인 조건을 활용해서 박스로 들어가는 전술 동선도 잘 잡혀 있지만 기술까지도 완벽하기 때문에 가장 팬분들에게는 팀에 대한 충성심도 갖춰져 있고 클러치 능력도 제가 볼 때 진짜 좋아요. 뛰어나거든요. 득점을 잘해.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정말 만족스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이 않을까. 선수 플레이 보고서 저랑 주원이 형 어제 라이브하다 야얘 지금 완전 또라이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또라일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하지? 능수능란하고 물론 레알 마드리드랑 챔스 경기 때는 한 번의 수비 미스가 발베르데에게 실점하는 그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고죠. 레알 마드리드랑 발베르데에게 먹히는 건 사고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는 거의 뭐 완벽한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오라일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선수 컨디션이 한 시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오라일리의 미래를 봤을 때는 엄청난 선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존하는 선수 중에 가장 비싼 선수가 한 3천억 정도 되나요? 뭐 지금 이삭이 얼마였죠? 이삭이 정확하게 아마 음바페가 2천억 중반 막 이렇게 네. 매겨질 테니 그 근방이겠죠. 이삭은 1억 2,500만 파운드. 그럼 한 2억 4, 5천 되겠네. 네, 얼추 한 2천원 잡고. 한 2,400억 원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국제 대회나 이런 걸 유치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실제적으로 번 돈은 없지만 무슨 경제 효과, 맞아요. 무슨 뭐 가치 효과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저는 오라일리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왼쪽 풀백 그 어린 나이 선수를 이렇게 이제 발굴했다? 발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굴이지. 성장시켰다? 발굴이지. 뭐 미드필더까지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이 왼쪽 풀백을 메꾸기 위해서 앞으로 쓸 3, 4천억을 오라일리가 메꿔놨다. 맞아. 이렇게 말해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한 명은 어제 역시 라이브 중에 저희가 야 이거 이 선수는 매지션이다. 매직을 부리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매직을 부린 셰르키. 그래서 저는 어제 잘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네 명이 좀 한 단계 위에 있는 선수들이다. 그런 격차로 2대1이라는 스코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다고 봐요. 특히나 첫 골 장면에서 셰리키의 그 동작은 사실 수비 입장에서 그냥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막지? 네. 약간 서로 그런 거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셰리키는 요즘 이런 폼을 그냥 경기 내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셰르키의 그 골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거 발로 후보다. 이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몇 없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셰르키가 발로 후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활약을 지금 해주고 있죠.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번 경기 끝나고 그 칸나바로에 합성을 하는 그 정도의 수비력을 보여줬다라는 뭐 베르나르도 실바가 여기저기 그 필드를 쓸어내리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뭐 유명했으니까. 그다음에 셰르키랑 홀란드도 마찬가지였고 게리 네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에티하드에서 이 정도로 잘한 팀은 별로 없었다. 아스날 잘했다. 뭐 게리 네빌이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달가운 느낌은 아닙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쿨진이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별 저기 하지 않았던 게 저는 맞대응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웅크려 있지도 않았고 맞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때마다 실점을 했지만 골대 맞힌 것도 있었고 카이랑 그다음에 라이스랑 또 에제 왼쪽에 배치한 거 지금 뭐 사카랑 팀버랑 칼라피오리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와중에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던 거. 근데 이제 교체로 나오는 게 트로사르나 마르티넬리나 요케레스라는 게 이제 갑갑할 뿐인 거지. 뭐 이거 승점 여기서 드롭한 거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팀버나 칼라피오리나 사카의 부상 공백이 유독 좀 아쉬웠던 네. 메리노도 그렇고요. 네. 그들이 돌아왔다면 어땠을까라는 미련은 남았지만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 건 다 했다. 네, 그리고 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 잔여 일정에 대해서 다시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불신은 다시 생겼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지금 가장 많은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는 마갈량이에요. 지금 거의 그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커뮤니티는 제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니 턱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그- 거의 그 정도 느낌이더라고. 약간 좀 그 흔히 이야기 비호감 지수가. 네.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기 히프 때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갈량은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도 불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아슬아슬한 플레이를 하니까. 그리고 어제 뒤통수 때리는 장면도 있었잖아. 툭 건드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아스날 선수가 아니라 다른 팀 선수인데 아스날 팬인 그러니까 다른 팀 좋아하는 팬들이 본다. 비호감으로 찍히기 딱 좋은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마갈량이스를 욕해 주십시오. 제가 마갈량이스는 아니니까. 마갈량이스를 욕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 이게 종인 형이 지시하신 게 네,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라고 한 건 아니다. 그렇죠. 마갈량이스를 막 욕해 주세요. 근데 좀 정신 차리고 축구해라 새끼야. 예. 팀에도 해가 되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고 그죠? 봐요. 위험하죠. 지금 이런 좀 어쨌든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계속 세간의 좀 안타깝게 좀 뭔가 좀 나쁘게 바라보는 시선을 본인이 굳이 늘릴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는 뭐 옹호받을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나 어제 홀란드와 맞붙는 장면에서도 사실 유니폼 찢어진 거는 이게 서로 잡다가 찢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폼 찢어진 거는 좀 억까. 네. 왜냐하면 그건 반대가 찢어졌을 수도 있고 네. 그냥 내구성 차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박치기 하는 장면 그거 아, 저는 여기서- 레드카드감이었다고 봅니다. 네. 레드카드가 나올 뻔했죠. 네. 마지막에 머리를 미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호감으로 보죠. 네,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아니 당장 아스날 팬들이 아슬아슬한데 나는 그렇게 퇴장받을 만한 플레이하는 거는 진짜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어요. 저 새끼 경기 터뜨리려고 한다. 이게 굉장히 골 때려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리바보다 더 기여하는 바가 꽤 있는 선수라고 마갈량이스를 생각한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요즘에 마갈량이 뒷라인에서 패스 뿌려주는 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냥 솔직하게 센터백에서 잘한다 그러면 칼라피오리를 그 자리에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칼라피오리는 쓸 수가 있습니까? 이탈리아 토미아스인데. 그러니까 이러면 잘못하면 왼쪽 센터백을 또 사야 되는 수도 있어. 네. 근데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느낌으로. 어제도 선수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인카피에도 좀 더 높은 레벨에서 뛰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네.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아르테타가 팀을 오랫동안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또 맨시티도 초반에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스날이 1위권에 있지만 어제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뭔가 좀 강팀이다. 우승에 더 근접한 팀이다. 현재로 봤을 때는 맨시티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선수 개개인으로 봐도. 네. 네. 남은 경기 일정으로 봤을 때 뭐 이거 동어 반복이긴 한데 그거밖에 없어요. 아스날은 전승하고 미끄러지기를 바라는 그렇죠. 기도 메타.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축구는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다가도 바로 다음 라운드에 맨시티도 승점을 드랍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아스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피해를 팔로우해도 늦지 않았다. 맞아요. 네. 마지막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루니가 지금 아스날이랑 맨시티의 남은 일정을 쭉 예상한 게 있어요. 근데 루니는 예전부터 이번 시즌에 이상하게 리그컵은 맨시티가 우승할 것 같다. 근데 리그는 아스날이 우승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루니 같은 경우에 남은 아스날은 전승을 할 거다. 네. 근데 에버튼 원정에서 루니가 맨시티가 승점을 드롭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이 에버튼 출신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에버튼도 지금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꿈을 계속 그쵸. 꾸고 있기 때문에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데니 머피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모두 다 남은 경기를 모두 다 전승해서 85점, 85점. 근데 이렇게 되면 득실 싸움으로 가면 아스날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대량 득점을 훨씬 더 맨시티가 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또 정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맨시티가 승점 드롭할 확률보다 아스날이 승점 드롭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여서 뭐 저는 근데 그 조금 전에 올라간 영상에서도 어제 새벽에 얘기했는데 지금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짜증나서 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냥 하는 거고 끝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욕하겠습니다. 네. 자, 맨시티 대 아스날 결승전이라 일컬어졌던 그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 토트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맞대결은 2대2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요. 이 경기의 포인트는 그때 이제 주원이 형, 당군이 형, 저 세 명이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쳤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그 부분이 좀 크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2026년의 첫 승은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기록하지 못했고요. 노팅엄이 승점을 쌓고 내일 웨스트햄도 승점을 쌓는다면 정말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이제 6월에 지선이잖아. 네. 지방선거인데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거 선거 전국구로 할 때는 그 막 후보들 뛰다가 뭐지 유력 확정 당선 그거였나? 그렇지. 그거죠. 있죠. 이거 내일 웨스트햄이 이기죠? 그러면 저는 유력 단계에 접어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자리가 한 한 자리야. 자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5경기 남았는데 만약에 웨스트햄까지 이겨서 상대와 이제 토트넘의 차이가 뭐 2경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 부담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5경기 남은 상황에서 너무 확률상으로 잔류 가능성이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 매치 오브 더 데이나 이 현지의 어떤 매거진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들에서는 그래도 경기적인 측면에서 좀 나아진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전보다는 압박 조직도 나아졌다. 저도 근데 선수들 눈빛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토트넘이 오히려 되게 무기력한 모습도 나오고 약간 선수들끼리 지금 막 썬더랜드 원정에서도 사실 저는 오히려 좀 뭔가 살아난다는 느낌보다는 네. 아직 좀 자신감도 위축되고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브라이튼을 상대로 특히 브라이튼이 기세가 꽤 올라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제법 수비할 때나 공격을 나갈 때나 괜찮은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팀 자체가 괜찮다. 그래도 데제르비 만나서 2번째 경기부터 특히 올 시즌 내내 고전했던 홈 경기에서 좀 나아진 모습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뭔가 바꾸기에는 좀 너무 늦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래.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만 이제 스파트가 붙었어. 그 다음에 기세가 올라왔어. 근데 결승골까지 50m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상황이 좀 봉착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저는 지나가서 돌릴 수 없는 얘기하는 거를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굳이 토트넘 팬에 빙의하자면 그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상 어쩔 수 없었지만 투도르 시기를 거치지 않고 그때 데제르비가 선임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자리를 빨리 잡지 않았을까? 훨씬 나아졌죠. 그리고 네. 사실 투도르 때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까지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할 정도였으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잘라야 된다. 라고 하고 벌써 2-3경기를 더 했거든요. 더 했죠. 네, 근데 그 시간이 아깝죠. 왜냐하면 투도르가 올 때부터 인터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토트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지 않았나. 좀 과한 강성. 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워낙 흔들리는 팀이었기 때문에 강한 카리스마로 이 팀을 휘어잡는 그런 스타일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승리가 기반이 돼서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무슨 이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조지기만 조지니까 말로 그러면은 이제 신뢰를 받기 어렵고 어렵죠. 팀은 하나로 뭉쳐지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도르와 함께 있던 토트넘의 시간이 아까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지금 2경기 만에 바로 갤러거 공미로 그래도 나름 가능성을 보게 해준 것. 우리가 갤러거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 형철이랑 영상을 찍으면서 갤러거가 좋았을 시절은 사실 수정공 때 한 번인데 그쵸. 그때는 이선 공미에 있었던 선수란 말이야. 그게 나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나왔던 공미 자리가 살짝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도 같이 가는 네. 느낌이라서 그게 딱 비에이라가 그때 크리스탈 팰리스 지휘할 때 맞아요. 갤러거를 잘 썼던 방식이었거든요. 왕방방 있을 때. 네, 맞아. 그래서 지금 브라이튼이 빌드업을 할 때 갤러거를 활용해서 압박이 성공했던 것 교체 출전한 베리발이 이제 갤러거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베리발의 압박이 통하면서 2번째 골까지 토트넘이 이제 넣을 수 있었거든요. 전술적으로는 꽤 준비를 잘해왔다 생각을 했어요.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를 잘 내세워서 상대의 중앙 빌드업을 압박하기 위한 접근. 이거는 이전에 토트넘에게서 이번 시즌 느끼지 못했던 좀 체계적인 압박과 후연된 수비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어떤 그 경기에서 마지막 실점을 했던 장면을 생각을 하면 그 이전에 좋은 장면이 왔을 때 테리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단소의 미스가 있었던 거, 포로가 제대로 클리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긴 한데, 그리고 현지에서는 보니까 토트넘 팬들도 그렇고 이 테리에 대한 비판이 꽤 많아요. 뭐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비 시몬스에 대한 이야기를 뭐 결과적으로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 경기 시몬스 잘했어요. 네. 한 골 한 개 도움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썬더랜드전에 왜 선발로 안 썼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몬스는 본인의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 라마시아 출신 아니야? 맞죠? 맞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맞고 피지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점점 더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 시퀀스에서
비롯된 이 장면들에 대해서 데제르비나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쉴드 해줘야죠. 본인 선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랑 당군 형이랑 주원이 형은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그거를 왜 시몬스의 탓을 하냐. 단소의 미스인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제 의견을 먼저 얘기하자면 시몬스 때문에 먹힌 건 아니죠. 시몬스 때문에 실점한 건 아니야. 근데 시몬스의 행동과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저는 축구가 90분 동안 이루어지는 독립시행이 아니잖아요. 잘라서 보고 잘라서 보고 잘라서 보고가 아니죠. 하나로부터 이뤄지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90분 내내 펼쳐집니다. 필드 전역에서. 근데 그때 시몬스가 그 정도의 세리머니를 할 때 그 누구도 빨리 돌아와서 우리 경기 다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 그리고 이 세리머니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상관관계 전혀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경련과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한 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수비를 해야 됐던 장면들을 생각했을 때 시몬스 자체가 그 세리머니를 한 게 잘못됐다라고까지 간다기보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77분에 너무 샴페인을 이렇게 일찍 터뜨려도 되나? 그 장면의 주인공은 시몬스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축구가 11명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이 패배의 원인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돈나룸마 같은 실수가 아니면 네. 그 어떤 골에 대해서 어떠한 선수 되게 잘못이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좀 어렵죠. 사실 뭐 다 전체적인 영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지울 수가 없어요. 시몬스의 영향을. 네.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저는 이 축구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소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좀 아직도 X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네. 방금 그래도 시몬스의 이야기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한 건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왜 시몬스의 잘못이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 만약에 아스날 선수가 그렇게 했죠? 저 지금도 그걸로 영상 더 뽑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미 세레모니에서 팀에게 약간 안 좋은 이미지를 준 게 지루가 있잖아요. 지루했을 때 뒤에 뭐죠? 네. 체인벌린이랑 몬레알이 빨리 오라고. 그쵸. 근데 나는 지금 지루도 셀레브레이션 꼴보기 싫었었는데 사실. 그때 내가 얼마나 욕했는지 기억하지 형. 나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게 이제 본머스 원정에서 동점골을 넣었는데 네. 빨리 이제 이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에 지루가 자기 이제 그 멋진 골 직전에 넣었다고 해서 도라이. 전갈 세레모니를 카메라 보면서 호호 네. 하고 해서 그때 동료들도 빨리 오라고 하고. 근데 그게 예. 90분 넘어가서였나였을 거야. 되게 후반부였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 87분이었어도 인정. 그러면 분위기 야 이거 진짜 됐다. 근데 시간이 진짜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골 넣고 나서 그 시몬스가 전력 질주하는 거 전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선수들이 흥분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그거 완전 있죠. 아드레날린이야. 네. 그래 돌아가야지. 그리고 나서 아니 이기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어느 정도는 지연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죠. 근데 거의 관중석에 가가지고 셀러브레이션 한다. 근데 이게 이 팀이 무슨 유로파나 챔스를 노리는 팀도 아니고 강등권에 있다가 겨우겨우 이기지도 못한 팀인데 그러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이번 연도에 한 번도 못 이겼잖아. 못 이겼으면 이거 경거망동하다가 겨우겨우 이길 수 있는 거 또 그르치는 거 아니야?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마치 어제도 이기고 그저께도 이기는 것처럼 셀러브레이션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셀러브레이션이 이 분위기에 나올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서양 문화를 잘 모르겠어. 근데 사는 데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왜 그 셀러브레이션을 하면 안 되냐? 안 된다기보다 그 시간에 다른 걸 했어야 됐다 이거예요. 회복하고 벤치 가서 물면 우리 그런 장면 많이 보잖아. 중요한 순간에 골 넣었을 때 벤치로 모여가지고 감독들 코치들 나와가지고 지시하고 집중도 높이고 그 다음에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런 장면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홍명보 감독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그 시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이러면 저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고 다 잡고 하고 분위기를 가야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한 3배를 쓰면서 거기를 파티에 쓰고 있으니 그리고 26년에 한 번도 못 이긴 팀이 그러고 있으니 이거에다가 답답해 안 한다고? 나는 그게 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전 그렇습니다. 저는. 네. 뭐 시몬스의 의도는 안 그래도 팀이 그동안 좀 침체돼 있었는데 이 경기는 경기력이 올라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멋진 골도 넣었고 기분도 좋고 우리가 다 같이 세레머니를 해서 팀 스피릿 홈 경기장 분위기를 올려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포가 그 상황에서 골 넣고 세리머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어제 100분에 반다이크 골 넣었잖아요. 반다이크도 유니폼 벗고 세레머니 안 했어요. 그래. 그건 저 그 얘기를 하고 그렇다니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몬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면 그래서 그랬나 싶은데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저기 하려다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건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다 그거 올린 거야. 나는 그걸 보고서 얘가 인지가 좀 잘못돼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아직까지 희망적인 거라고 보는 건가? 만약에 그게 안 올렸으면 최대한 실드 쳐서 진짜 너무 흥분한 상태. 팬들이랑 이 순간을 즐겨야지라는 것까지 갔는데 그거 올린 거 보니까 이게 지금 팀의 상황보다는 어떤 개인의 그 부분이 좀 중요했나? 너 억측이지만 그런 나는 생각이 들 정도. 억지로 생각 안 해요. 얘는 개인의 스탯이 더 중요한 선수구나. 라는 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좀 이 레스 퍼디난드가 골 훌륭했다. 근데 세레머니를 보고서 옆에 패널 마이클 도슨 눈치 봤다고. 그렇지. 여기 토트넘 출신이잖아. 78분인데 이거를 세리머니란다고. 그러니까 얘네도 비슷한 거야. 그래. 네. 사람 사는 데가 문화권이 좀 다를 뿐이지 이런 거 자체가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경기가 안 끝났는데 스포츠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스포츠에서 나온 거 아니야. 저는 만약에 제가 토트넘에 관련된 사람이야. 뭐 슈퍼스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스텝, 코치, 근데 어느 누구든지 책을 쓸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회고록을 썼을 때 이 모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잖아요. 잔류를 하던 강등을 당하던. 그럼 저는 한 3주 정도 쓸 것 같아요. 시몬스가 극적인 골을 넣었다. 그리고 멋진 셀러브레이션을 보여줬다. 참 난 이렇게 쓸 것 같아. 난 진짜 쓸 것 같아. 그거도 명확히 나는 이거를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과한 걸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내가 지울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 세레모니도 경기 중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진행 중인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추가 시간도 길어지고. 저는 뭐 이 사례와 뭐 유니폼을 벗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그 재작년에 진행됐던 아시안컵 때 이라크 후세인 선수 세레모니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16강전 때 기억하지.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시간이 후반전 31분이었어요. 2대1 역전 스코어가 똑같네요. 2대1 역전골의 시간도 비슷합니다. 31분에 골 넣고 그때 주심이 계속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별거 다 했어. 잔디 뜯어먹는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래서 3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퇴장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AFC가 이거는 맞는 징계다. 왜냐면 경기지가 시간을 지연했기 지연한 때문에. 거니까. 그래서 그 뒤에 결국 이라크가 2골을 내주고 역전패를 당하면서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뭐 유니폼을 벗고 안 벗고를 떠나서 세레모니에 너무 몰입을 하다가 자기 팀의 플랜에도 방해를 주고 심지어 거기에 합당한 징계까지 받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팀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시몬스의 그 행동도 마찬가지죠. 본인은 일단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근육경련에 온 게 얼마나 이 부상과 세레모니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알 수 수 없어요. 없으나 전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연 무관할까?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팀이 그 시간 동안 마치 이긴 듯이 세레모니를 하면서 오히려 그 뒤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는 부정적인 시선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책임이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세인의 사례가 그렇듯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우리지만 이미 그때 아시안컵 진행 중일 때 대회 내내 다른 나라 언론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후세인이 이랬으면 안 됐다. 너무 어리석은 플레이였다. 이런 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몬스 역시도 그런 어떤 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오히려 이거를 분절해서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인 그런 스탠스예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저는 뭐 그러니까 분절해서 보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있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어제 형이 얘기한 것처럼 돈나룸마 실수한 거 그건 그냥 오롯이 돈나룸마 때문 이게 다 분절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건 그냥 개인의 실수야.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마지막에 또 시몬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제대로 뛰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과정들을 계속 곱씹고 안 좋은 장면만 뇌리에 남는단 말이에요. 세게 남죠. 사람이라면. 저는 처음에 시몬스가 골 넣었을 때 셀레브레이션에 집중하다가
골 넣고 그 전광판에 뛰어갔을 때 그렇게 초스피드로 뛰어간지 몰랐어요. 개 스프린트야. 네. 근데 이제 시몬스가 다리 쥐가 나가지고 절뚝거리고 막 못 뛰고 있는데 골점에 다시 나왔잖아. 그때부터 갑자기 그 전력 질주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축구를 왜 봅니까? 그냥 그 순간만 90분만 딱 즐기려고 봅니까? 아니 그 전에 어떻게 될까 기대감. 경기 즐기고 그 다음에 후토크를 또 즐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래서 그래. 이제 축구를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시몬스의 전력 질주는 후토크로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거예요.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봐야죠. 나 처음에 그 시몬스가 그렇게 무사히 볼때좀 뛰어간 줄 몰랐다니까. 셀러브레이션 집중하다가 근데 얘가 절뚝절뚝 못 뛰어. 아 체력이 다 했구나 하고 이제 골점에 보는데 그 점에 나와 한 30m를 완전히 혼자 완전히 거의 누구 죽을 듯이 뛰어가더만 저래서 쥐가 났나? 이게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게 오히려 좀 더 당연하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네. 여튼 이 경기는 지나갔습니다. 네. 그럼 이건 돌릴 수 없고 결국에 토트넘 남은 경기들을 어떤 식으로 치르는지가 중요한데 울버햄튼 원정 남았고요. 빌라 원정 남았고요. 리즈 홈 경기 있고 첼시 원정 남았고 에버튼 홈 경기 남았습니다. 일단 이거를 진짜 일단 이번 새벽에 있을 팰리스 웨스트햄 경기에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어요. 맞아요. 예, 그 경기에 따라서 정말 어쩌면 정리가 될 수 있는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토트넘 팬들은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수정궁의 진짜 열띤 응원을 왜냐면 아니, 웨스트햄이 이때 여기 이기죠. 제가 보기에 진짜 거의 끝나는 그림까지 나옵니다. 아니 수정궁이 갑자기 킹메이커 강등메이커가 됐어. 왜냐하면 아스날 아스날 메시 다 다 있어. 있지. 그다음에 토트넘 오 있지. 글라스너 형 영화 원래 만약에 이제 첼시가 좀 계속해서 경쟁에서 승점 차를 좁히고 있었으면 리버풀도 팰리스를 만나요. 그래 맞죠. 되게 중요할 수 있었죠. 그래서 네. 물론 지금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좀 경쟁이 네. 승점 차가 벌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토트넘 입장에서의 다음 리그 상대 울버햄튼과의 경기 결과인데 울버햄튼도 팰리스 웨스트햄 결과에 따라서 자칫 다음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웨스트햄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맞아요. 울버햄튼은 이제 잔여 일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이제 강등이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와 별개로 울버햄튼이랑 토트넘의 상성이 토트넘의 마지막 승리가 22년 8월이에요. 제법 됐다 이. 네, 그 뒤에는 지금 울버햄튼을 만나서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승리가 22년 8월이니까 되게 오래됐죠. 22, 23 시즌의 그 초반에 그때 거뒀던 승리가 마지막이라는 건데 울버햄튼이 뭐 어떤 감독이 지휘를 하고 항상 이 팀의 강점에 원래 역습에 있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트넘이 방어를 하는데 유독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게 영향을 좀 주었던 그래서 팬들이 맞대결 상성이 좀 나쁘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게 괜한 이유가 아니다. 이건 또 토트넘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그 크리스탈 팰리스 이야기를 했는데 글라스 감독이 이제 올해 끝이죠. 네. 예. 근데 속으로 생각할 것 같아. 아니 대충 이 정도 순위 하고 갈라 그랬는데 아니 걸린 게 많아. 걸린 게 많아. 나는 그냥 대충 하고 이 정도 순위야 유지하고 가면 되는데 개빡세게 해서 마지막에 막 토트넘이 3대0으로 이기고 아스날 눈에 불을 켜고 5대0 맨시티한테 6대0 나 이미지만 안 좋아지잖아. 나한테 왜 이래? 잘 때마다 문자 받는 거 아니야? 오늘 새벽에 띠릭 왔는데 저기야 대제르비야 형 잘 부탁해. 그리고 조금 있다 띠릭 왔어 아르테타야 잘 부탁합니다 형님. 야, 베이스님 잡아주세요. 펩이 또 한마디 하는 거지. 이거 야 이 개새끼야. 너 아스날전 똑바로 안 하면 죽여버리자. 정정당당하게 쌍놈 새끼야. 너 그때 보니까 배가 오지 말고 이 개새끼야. 하지만 나는 살살 가는 마당에 말이야. 부탁이요. 나는 살살. 그리고 수고형. 수종국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첼맨 0대1 맨유 승리고요. 맨유가 이번 경기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면 조금 골치 아플 뻔했습니다. 승점 차도 애매해졌고 그리고 캐릭의 대단히 좋았던 시절은 짧은 맨유 지금 임시감독 기간 중에 초반에 몰려 있어요. 중간 이후에는 약간 좀 부침이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이번에 뭐 센터백 라인이 완전 초토화가 된 상황이어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유 팬들이 잠깐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안 좋은 게 첼시였다. 그렇죠. 네. 1승 6패예요.
1승이 포트베일전입니다. 포트베일은 3부 리그 꼴등팀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6연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거의 다름이 없다. 네. 그 경기는 1분 만에 핫토골이 들어가서 세트피스에서 들어갔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유리하게 작용이 됐던 경기였고 경기력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황상 초반에 매우 순조롭게 출발하는 게 아니면 여러 변수들을 극복할 힘을 지금 첼시가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4연속 무득점 패배는 1912년 이후에 114년 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 좋은 기록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엑스값은 첼시가 높았네요. 네. 1.57 대 0.29였습니다. 아니 뭐 골대도 맞추고 그러면서 네. 좀 경기 내용은 맨유보다는 훨씬 더 나았죠. 득점에 가까운 장면도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맨유가 보여줬던 그 XG 값이 엄청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 골을 넣었던 그 집중력이 첼시에게 단 한 번만 있었다면 아마 물꼬가 트이면서 오히려?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인데 그런 마지막 집중력을 살릴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저 진짜 그냥 담백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가르나초는 이스테방이 있었으면 달랐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그렇지. 이스테방은 부상으로 빨리 나이가 빠졌죠. 어리지만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다르니까 슈팅에 대한 집중력도 남다른 선수니까. 근데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선수가 집중을 안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냥 실력 부족. 저는 첼시라는 팀, 저는 맨유도 마찬가지예요. 맨유라는 팀에서 있을 윙어가 아니에요. 그냥 웬만한 중위권 팀의 윙어보다 떨어진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네, 말이 안 돼요. 마르티넬리 얘기하는 거야 너. 마르티넬리랑 결은 좀 다르지만 실력은 비슷해요. 그래도 마르티넬리가 훨씬 더 겸손합니다. 그건 맞아. 네. 근데 실력은 비슷해. 그 겸손함도 실력에 좀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러면 조금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나 이제 임하는 자세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초는 진짜 순수하게 실력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파머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되게 센스 있게 슈팅을 하면서 벗어난 슈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저거는 뭐 최선이었다 그냥 뭐 센스 있게 넣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새끼 대충 차나? 봤어. 형이 얘기하는 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머가 에이스잖아요. 네. 제가 뭐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선수 생활하면서 성공했던 적도 없지만 대충 하는 것 같아. 그게 보여. 뭔가 경기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해도 나는 거야. 어느 정도 레벨이 돼.까지만 해. 거기서 더 집중해서 올라서야 좋은 선수가 되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한 방을 넣어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좋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왜? 지가 안 뻗으니까. 안 뻗어. 우리가 이 정도 선반에 있는 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뻑 좋잖아요. 근데 저게 간당간당하게 뭘 갖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까치발 때 있는 대로 들잖아. 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 달락말락하면서 닿긴 닿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본인이 키가 커. 높은 데서 뭘 꺼낼 수 있어. 근데 그냥 뻗어서는 안 돼. 뭔가 애를 쓰면서 꺼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지막 힘이 없습니다. 요즘 파머 보면은 자기가 부여받은 역할과 공간에서 좀 센스 있는 연결이 돼. 축구 실력이 있는 선수니까 그런 센스 있는 연결에 집중을 하나 그 오른쪽 약간 하프 스페이스에 관여되는 공미자의 역할이면 중간중간 박스로도 침투도 하고 좀 더 수비와도 싸워주는 상황에서는 그게 뭐 90분 내내 경합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더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침투나 유기적인 움직임들 마무리에 관여되는 상황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요즘 보면은 동선이 약간 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주기는 해요. 센스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느끼긴 하나 더 많은 역할을 마무리에 직관되는 지금 관련되는 역할을 좀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좀 보이는 부분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뭐 나이대도 다르고 비교할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 와중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는 또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본인의 기록을 쭉 가져갔고 콜 파머나 가르나초나 그다음에 또 첼시 팬들도 비판을 하는 장면인데 키튼스 가르나초에다가 쓴 돈이 2천억 원에 가까운데 그 누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면 지금 블루코 산하에 있는 첼시와 스트라스부르가 동시에 같이 팬들이 이제 좀 집회를 했다고 하죠. 과연 지금의 첼시 프로젝트, 블루코 프로젝트가 잘 가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뭐 블루코고 뭐고 잘 모르겠고 네. 코란도고 잘 모르겠고 그런 거는. 네. 코란도는 명차지. 네,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좀, 그러니까 이제 이 팬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좀 첼시를 뭐 라이트하게 응원하는 팬 입장에서 계속 이 첼시를 응원하고 아유 좀 가볍게 재밌게 좀 응원을 봐야지라고 하는데 이놈의 첼시가 계속 찐텐을 만드네요. 네. 나 이번 주 중에도 입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챔스 걸려 브라이튼 있으니까. 첼시. 네. 네. 저 이제 방명 정해놨습니다. 뭐죠?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첼시 브라이튼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불편한 거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형 상타라고 봐. 어때? 저까지 불편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청자만 불편하면 되지. 네, 그건 저도 불편하거든요.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러세니아 인터뷰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제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과정을 계속 이어간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 감독들이 이런 인터뷰 해요. 그리고 XG 값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결정력 말고는 나름대로 경기를 잘 펼쳤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아, 인터뷰 얘기하세요. 팬들이 진짜 안 좋아하는 인터뷰죠 이거. 이게 우리가 잠깐 열면으로 뛰는 동안 맨유에 한 번의 슈팅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같은 거거든요. 진심으로 여러분. 중앙 수비수가 잠깐 몸이 안 좋아서 나갔어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이 시간을 최대한 버텨야 된다. 버티고 상대에게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럼. 무리하지 말아야겠다. 센터백이 아니라 누구 한 명이든 필드 위에 있는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이 빠져서 물리적으로 적은 순간은 되게 위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수비적인 집중력이 빡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때 사고가 덜 나. 그렇지. 근데 물론 사고가 나오긴 하죠. 그렇지. 왜냐하면 선수들이 다 알아. 이때 큰일 난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만큼 실점이 많이 나오진 안 않아요. 나와요. 10대 11도 바로 한 명 퇴장당하자마자 골 먹지 않아요. 그렇지. 뭐 네. 그게 10분 15분 누적이 되면서 네. 이제 데미지가 가는 거지.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5초 만에 골. 4초 만에 골이라고 할까요? 어감상? 4초 골. 그래도 거의. 초는 4초죠. 네. 4초. 와가지고 4초 만에 가르나초 합체. 그때 부패 수비하는 꼬라지 봤을 때 이 새끼는 아니다. 이 새끼는 지가 뭘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플레이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 요즘 좀 안 혼내나 선수들을? 그건 나 그럴 수 있다고 봐. 안 혼내나? 그리고 언어피 뜨고 막 그럴까 봐. 개인적으로 첼시는 그 로세니어 있잖아. 약간 그 짬당한 것 같아 선수들한테. 그 오니펜스 하다 보면 여석호, 맹가십, 네. 미랑 신준, 첼루키 있잖아요. 루키가 한 살 아래야. 근데 여석호가 먹혔거든. 그래서 맨날 그래서 맹가십 뭐하면 루키가 새끼야 막 그런단 말이야. 딱 그 꼴이야. 아니 근데 진짜 이제 감독 선임할 때 뒤가 빵빵한 감독을 선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랄해도 지랄해. 니나 나나 그래. 내가 너를 성공시킬 수는 없어. 너 망하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널 망하게 하고 나 있는 너랑 그럼 같이 나가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감독이 아니면 뭔가 좀 뭔가 뒤에 성공을 바래. 그럼 조심스럽게 되고 그치. 뭔가 좀 해가지고 좀 더 잘 만들고 싶고 막 이러면은 자기 카리스마를 못 보여줄 수도 있잖아. 네. 아, 근데 그 가르나초 그 수비 장면이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생각 없는 수비하고 한 명 포파라 잠깐 갈비뼈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갈비뼈가 진짜 야 그거 갈비뼈 아파가지고 쉬려고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의 충격을 줬으니 바로 골 쳐먹으니까 그거 보고 아 정말 대단하다. 이 팀의 상황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네. 뭐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헤븐 마즈라위 급조된 라인인데 잘 버틴 거죠. 이거 이렇게 승점 이 없는 대신에 잇몸으로 따내는 거는 캐릭이 잘한 겁니다. 팀을 데리고. 네. 일단은 뭐 그리고 응집력을 보여준 거고 어쨌든 무실점 승리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밍에 승점 3점이라서 이 승리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매우 가까워졌다. 맨유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결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딴 걸 떠나서 당근형도 있고 우리가 축구를 계속 보잖아요. 저 맨유는 챔스 나오는 게 좋아요. 그치. 그래 줘야 돼. 맞아. 맨유 같이 거대 팬덤을 지닌 클럽은 네, 맞아. 못하든 잘하든 그건 그렇지. 핵심적인 대회에 나와서 경기를 치러줘야 우리도 그게 재밌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아유. 너무 오랫동안 못 나왔어. 대회에 대한 주목도가 달라져요. 맨유 나와줘야 돼. 맞아. 예. 아, 3주 만에 경기하는 게 말이냐고, 씨, 그게. 이렇게 나 귀한 게 나는 어딨어. 생전 진짜. 물론 이제 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생전 처음 봤어. 이거
애들 왜 부상당한지 알아요? 그 경기 안 하는데. 축구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 근육 풀어져서 그래. 이게 딱 약간 어느 정도 긴장도가 있어야 될 거야. 텐션이. 그래. 그게 없으니까 아실 거야 아마 여러분 3주 만에 경기 3주 만에 조기 축구 나가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못 만들어야 돼. 운동을 계속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어정쩡하게 하면 그래. 항상 아프잖아요. 그게 지금 메뉴 선수들이라니까. 그렇다니까. 3주 만이니까 지금 어정쩡한 일정이긴 하죠, 진짜. 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머지사이드 더비입니다. 형철이가 또 중계를 했고요. 힐 디킨슨 스타디움에서 네. 에버튼의 새로운 구장에서 펼쳐진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리버풀이 승리하면서 네.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확률이 첼시의 또 패배와 함께 맞물려서 저는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보이고 슬롯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따놔야 됩니다. 그럼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승리는 좋다. 네. 일단 결과를 챙겼고 사실 파리와의 경기 때 너무 많은 걸 불태워서 그런지 그리고 또 파리와의 경기 때 에키티케가 또 장기 부상을 당하는 아킬레스 파열이 일단 맞다고 하죠. 아우 네. 그러면 너무 장기 부상인데 월드컵도 좌절됐고 네. 올해 안에 공식전 경기 출전이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어렵다고 봐야 돼요. 다음 시즌도 이게 뭐 복귀를 한다 쳐도 에키티케라는 선수가 원래 가졌던 그 플레이 스타일이 신체 능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아킬레스 파열이 좀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지금 네. 너무 좀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이삭도 이번 경기 선발로 나왔는데 사실 아직 파리전 선발이나 이 경기 선발로 나와서 뚜렷한 뭔가를 보여주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격수 자리에 대한 어떤 그 보강이 되려 또 리버풀이 필요해진 상황이 됐다라는 점. 이게 리버풀이 좀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불운한 게 네. 이삭도 거액을 내고 데려왔는데 부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에키티케 부상이고 전도 유망한 센터백 레오니도 꽤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바로 십자인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비싼 돈 주고 차를 사왔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전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브래들리도 다치고 이게 너무 좀 불운한 게 많이 겹쳤어요 리버풀은. 엔도도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좀 그 체력적으로 막 사실 브래들리라도 있었으면 풀백 자리를 그래도 전문 풀백을 세우면서 그러면 이제 소보슬라이랑 존스 같은 미드필더들은 특히 소보슬라이는 체력적으로 비축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 풀백도 비어 있고 소보슬라이가 그 자리 가서 뛰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지금 뎁스가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파리와의 경기 때 정말 힘을 많이 썼는데 결국 득점하지 못하면서 승리도 못했고 그리고 에버튼과의 경기는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바닥나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지공 상황에서 패스미스도 많이 나왔고 내용적으로는 리버풀이 더비를 이겼지만 좋은 내용이었다고 말하기는 매우 힘든 경기였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은 남는 게 결과고요. 그지. 예, 챔스 주간은 특히 웬만한 팀들은 다 어려워하는 경기 주말 경기는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리버풀이 역습 상황에 집중력을 잘 보여줘서 그 속공 상황을 잘 살려서 에버튼의 밸런스를 찌른 점 그게 굉장히 좋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학포도 잘했고 살라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잘했고 반다이크 매우 잘했죠. 특히 득점자가 특히 살라랑 반다이크라서 그 참 묘해요. 예. 아 이제 에이징 커브가 너무 많이 왔구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막 해왔었는데 결국에 그 둘이 골을 넣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베테랑의 존재감은 어디 가지 않는다. 구간이 명관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렇게 챔스 경기가 나면서 마지막에 좀 그 반다이크가 득점하고 네. 축구에 대한 어떤 그 쾌락을 잘 느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 요 몇 개 팀을 보면 쾌락을 제대로 못 느끼고 진짜 같은 느낌만 받는 팀은 첼시밖에 없는 것 같아. 물론 토트넘도 정말 우울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90분 경기 자체를 존나 쪼개하게 보잖아. 뭐 그건 그렇죠. 네. 아스날, 맨시티 말할 것도 없고 리버풀. 첼시만 아예 골도 못 넣고 차라리 나 시몬스 셀레브레이션 보고 싶다. 골이라도 들어가서 맞잖아. 그건 맞죠. 리그 4경기 무득점인데 그건 파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한 4번 써. 4드레이션. 4드레이션 써. 한 15분 써. 예. 진짜 첼시가 요즘 분위기가 제일 안 그래 좋거든요. 무득점이랑 예. 이 좀 그리고 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슈가 안 나와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잊히고 그래. 있다는 건데 맨날 가장 몰래 아쉬운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거든. 거죠. 가장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물론 맨시티전 전반전은 잘했으나 그것도 네. 결국 그 경기에서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고 봐야 되고 그 반다이크가 리버풀 데뷔골을 에버튼 상대로 넣었었어요. 2018년에 겨울이죠. 그래서 그때 FA컵에서 그때도 2대1로 경기 종료 직전에 추가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 39분쯤에 후반전 39분쯤에 골을 넣어서 2대1 승리에 기여를 했었는데 또 반다이크라는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했던 게 사실 에버튼과의 경기 때 있었던 일이었죠.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선수인데 이
베테랑 나이 때 또 100분의 멋진 또 득점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또 이끄는 활약을 했었고, 근데 경기력적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에버튼이 꽤 준비를 잘해왔던 경기였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에버튼은 항상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리버풀을 상대할 때마다 내용적으로 좋은 게 있는데 뭔가 한 끗 차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생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전반전 베투의 그 빅찬스 미스. 그거 너무 컸어요. 물론 베트가 골을 넣긴 했지만. 네. 예. 근데 전반에 그거 들어갔으면 특히 코나테가 그 시간대 정신을 못 차리고 되게 있던. 정신 뒷공간 계속 털릴 때. 네, 존스도 그렇고. 네. 근데 베투가 그거 날리고 나서 갑자기 리버풀 선수들이 막 각성이 된 것 같아요.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존스랑 코나테가 그때부터 나아졌는데 그 전에 베투에게 왔던 그 기회를 살렸으면 나았을 텐데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에버튼이 압박도 잘했고 롱볼로 전환하는 것도 좋았는데 야 이제 기세 좀 에버튼이 타겠다 싶을 때마다 갑자기 패스 미스가 나오고, 갑자기 뭐 선수들이 막 볼 뺏기고 역습 내주고, 뭐 간어가 백포 전반에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서 에버튼이 좀 더 응집력 있게 분위기를 팍 주도하고 끌고 갔어야 되는데 항상 더비 매치 때 요즘에 좀 그래왔듯 좀 산만한 느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정적인 거 큰 거 하나는 베투가 결국 부상으로 나갔죠. 예, 그리고 베투 대신에 바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맥리를 빼면서 타이릭 조지 첼시에서 에버튼으로 임대를 와 있는. 분위기 조지는 그 조지. 예, 정말 조졌어요. 예. 조지가 와서 경기 조지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근데 저도 뭐 중계 중에 제가 좀 조지에 대해서 이러면은 투입 자체가 그냥 조졌죠. 네. 조졌죠는 못했지만 10주년 기념으로 조졌죠 하는 공식 중계 때 하면은 진짜 이거 제 커리어를 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진짜 경기 조진 건 맞아요. 타이릭 조지는 진짜 그 가만히 서 있다가 옵사이드 걸린 거 있잖아요. 와, 저 그거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진짜 그냥 제가 중계하면서 제가 화가 날 정도였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은디아에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조지에게 왼쪽 측면, 직전 경기 브랜포드전 때 조지가 약간 번뜩이는 모습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조지가 이런 컨디션이면 안 넣는 게 낫다. 그리고 이 조지에게도 밀리고 있는 잊혀진 유망주 디블링은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걔는 이적료도 적게 발생한 애가 아니고. 네. 근데 저 그냥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존나 꼰대 같은 소리입니다. 저 스타킹 보고 알아봤습니다. 근데 요즘 스타킹 내려도 잘하는 선수가 좀 있어서. 근데 걔 좀 과해. 어. 솔직히 일본 여고생보다 훨씬 낫게 지너. 그 걔 얘기하는 거지 그. 형 그 소튼에 있었잖아요. 디블링. 그 되게 하얀 하얘. 다리가 하얘가지고 그래. 더 눈에 띄고. 그 맥거리 마냥 옛날에. 그래서 참 그 포인트들이 에버튼도 뭔가를 더 하고 싶었을 텐데 안 됐던 이유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조지한테 지금 밀려서 못 나오고 있는 디블링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많이 또 궁금증을 자아낸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저는 유행과 시대의 흐름은 돌고 돈다고 봅니다. 근본 있게 하는 게 좋아요. 클래식하게 배바지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운동선수는 클래식한 게 좋아. 그렇긴 맞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기 때문에 프로 대우는 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 어린 나이잖아요. 프로가 19, 18, 19, 20살이잖아요. 그러면 성인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프로 1년 차까지는 초반 본인의 개성보다는 이제 실력에 더 집중을 하고 그 이후부터 본인의 개성을 찾아도 늦지 않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저는 이거는 시몬스와 같은 맥락입니다. 어렸을 때 볼 좀 찬다고 꺼들어대는 거 같잖아. 막 그런 것들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네가 스타킹 그따구로 신으니까 어렸을 때 잘한다고 뭐 이렇게 스타킹 그따구로 신으니까 성공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바에는 그냥 한 1년 차에 똑바로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경제 올랐어. 그러면 그때 해도 그 누가 뭐라 해. 늦지 않다. 여러분 라장군 라모스 마지막에 진짜 머리 스타일이랑 타투랑 화려해졌잖아요. 옛날 세비야 때 보죠. 솔직히 진짜 저 스페인 촌놈 뭐야? 진짜 이거였어. 아모스의 마이너 이미지가 많이 달랐죠. 근데 점점 본인이 이 레벨이 월드 클래스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되게 멋있어졌죠 정말. 뭐 이게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꼰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초반 그리고 전 제가 선호하는 건 발롱도르를 탔지만 배바지를 입는 로드리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와 근본.
머리 각져 있는 거 봐요. 박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머리는 길지만 라이스도 전 그래서 좋아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이스가 그 정도가 뭐가 머리가 긴 거야. 있으면 뭐 로디가 너무 다음 주에 해병대를 만들려고 그래. 김원일 못 봤어? 걔는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디블링 이야기. 걔 그렇게 해서 200경기 넘게 뛴 거 아니야. 걔 그렇게 못했으면 24경기 끝냈어. 기고리 차고 했으면. 걔 기고리도 옛날 찼었대. 누가? 김원희. 정신 나갔네. 왜 찼는지 알아? 왜? 그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인정이지. 아, 보면 약간 중년의 아저씨분들이 저분은 왜 기고리를 냈을까? 뜬금없이. 그거 다 신경통 때문에 하는 분들이에요. 멋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그렇단 말이야.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근데 봐봐. 가라라초 봐봐. 이 새끼 옛날부터 막 전자담배 피면서 이거. 타투하고 자빠져 있고. 아이고. 그게 아주 또 어리거든요. 아휴, 그래. 뭐 걔는 뭐 지금도 뭐 평생 벌어먹을 거 벌어놨겠지. 네.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비단 동양에 있는 그리 성공하지 못한 축구 선수와 나열인 해설위원, 인지도 없는 캐스터의 얘기가 아니라 서양에서도 비슷하게 봐요. 걔네들도 똑같아. 우리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쪽이 더 규율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축구 선수를 모두 다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리를 만들 이유는 없다. 그렇지. 네. 어린 나이서부터 그래. 괜히 눈에 네. 갑자기 디블링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 거슬리는 행동 할 필요는 없다.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 때는 누구나 다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나이가 있을 때보다는. 그런데 본인이 괜히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조언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21살, 22살 정말 존중은 해야 되지만 우리를 빗대서 봤을 때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정말 어린 나이죠. 정말 어린 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때는 또 프로 선수라면 오래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만이라도 조금 더 중도를 지키는 게 집중하고 낫다. 네. 그게 낫다. 그게 본인한테 유리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버튼은 이런 좀 문제 때문에 결국 경기를 산만하게 끌고 가서 이기지 못했고, 뭐 에버튼이 왼쪽 위주로 전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이 비잖아요. 리버풀은 효율적으로 그 공간으로 롱볼을 보냈던 효율적인 역습이 잘 돋보였다. 근데 경기력적으로는 에버튼이 앞섰으나 결국은 힘들어하는 시간대가 많았었고, 리버풀의 경우는 그러다 마지막 반다이크의 세트피스 득점이 들어가면서 지금 리버풀은 사실 내용에 대한 기대치를 슬롯 감독 체제에서 팬들이 많이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저부터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결과를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 예, 저는 항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그 최종전 끝나고 네. 원하는 대로 챔스 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네, 리버풀이요.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 경기가 어떻든 살라랑 로버슨 되게 박수 많이 쳐주면서 쳐주고. 진짜 고배현식 멋지게 상대해주게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모두에게 예고하지 않고 살라 입장 박수 쳐주고 로버슨 입장 박수 쳐주고 슬롯도 박수 쳐주고 있는데 갑자기 장난 아나운서가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면서 아르네 슬롯 하면서 다 같이 박수를 쳐주면서 떠나가라고. 네. 슬롯도 깜짝 놀랄 거예요. 나 아니야 하는데 막 그때 선수들이 어색하면 안 돼. 선수들이 준비된 것처럼 그냥 다들 떠나보내는 거. 네. 우와 하면서 막 감독이 행가를 쳐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안 나가기 민망하게.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되지 않을까. 예. 알론소는 그때 입장하면 안 되죠. 예의가 나중에 있는데 해야지. 다음 날. 알론소는 그때는 이제 존앤리 옆에 있으면 돼요. 전 그런 그림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잔류할 수도 있다, 뭐 경질이 될 수도 있다, 되게 얘기 많은 많아요. 이야기가 오가고 네. 있는데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제 얘기가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뭐 각자 응원하는 팀이 있는 팬분들이나 아니면 제3자 입장에서 보는 팬분들도 모두 다 볼만한 구석이 많아요. 지금 네. 프리미어리그가. 그리고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 에세이를 하겠지만 라리가는 바르셀로나가 좀 유력해 보이고 세리아 인테르가 우승 거의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분데스 확정. 미넨이 확정이 됐죠. 물론 리그왕은 파리 생제르맹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변수가 모르는 있죠. 상황이긴 해요. 근데 프리미어리그가 정해지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도가 높다. 계속해서 히든볼 많이 사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